네, 2021년 이유중 국어 어문 규정의 날개 첫 번째 시간 표준 발음법입니다. 여러분 원래 첫 번째 시간이면 1항부터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올해는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면 이론 문법에서 의문론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때 의문 변동 이라는 걸 모두가 배우게 되어 있어요. 이론 문법에서. 그래서 이론 문법을 배웠을 때 우리가 교체, 그리고 뭐 축약, 그리고 탈락, 첨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걸 배우는데 그것과 직결되는 조항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이걸 먼저 배우는 이유. 요게 의문론 복습에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론 수업을 공부한 다음에 바로 복습용으로 예를 들어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론 문법 들은 지 좀 됐어도 기억을 싹 되살리고 기출 수업 같은 걸 출발하기에 좋아서,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의문 변동 관련 조항을 하고요.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 의문 변동과 관련 없는, 그러니 정말 표준 발음법에서 이건 그냥 이렇게 발음하라고 그렇게 정한 거야, 그냥 닥치고 따라해, 이런 거 있죠. 그게 다음 주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좀 짜증나겠죠. 거기 뭐 들어가게? 소리에 길이 있다 있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장음 같은 거. 자, 그래서 오늘 건 좀 논리적이고 원리적이고 이런 것들이라서 계산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조항이 뭘까요? 8항부터 출발이죠?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표준 발음법 1항부터 7항까지는 의문 변동의 원리와는 무관하구나. 그건 다음 주에 배우자. 자, 그러면 8항부터 볼까요? 자, 8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받침 소리로는 이렇게 7개 자음만 발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의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표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받침들을 대표하는 7개의 대표음이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외우게 하죠. 왜? 이것만 발음이 된다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 가느다란 물방울 요렇게만 외웁니다. 자,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요렇게 해서 7개의 자음을 외워주시고요. 자, 이걸 대표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있는 수많은 표기의 받침들 중에, 그죠? 이게 아닌 것들, 그럼 요 중에 골라야 되겠죠? 자, 그 논리가 바로 구항이에요. 사실은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8항과 9항을 뭐라고 부른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끝소리라는 게 뭘까요? 받침. 그래서 받침 법칙이다 라고도 부르고, 받침이 종성이죠. 종성 법칙이다 라고도 부르고, 받침 자리에서 7개의 자음으로 중화가 된다. 이렇게 어떤 성격이 이렇게 중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 규칙, 종성 규칙, 중화, 대표음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렇게 두 개는 기억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개수를 수렴하는 게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읍은 비읍이 됩니다. 그래서 이 7개가 아닌 애들이 뭘 선택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테스트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판을 보시면요, 처음에 낫부터 시작해서 싹 밑에 있었다까지 얘네들은 대표음이 다 뭘까? 대표음이 싹 다 디귿이죠. 낫, 똑같이 발음하지. 이거 다르게 발음할 거야? 뭐 나즈, 나츠 막 이렇게 할 거냐고. 아니죠. 자, 그래서 다 디귿으로 발음이 싹 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있었다까지. 그래서 디귿으로 대표음화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색깔펜 있어요? 아니면 뭐 색연필 있어요? 프레임을 딱 치는 거지, 잘 보이게. 그래서 이만큼은 뭐다? 디귿 대표임인 이 받침 자음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회독을 하거나 할 때는 대표음에 대해서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또 신경을 쓸 수 있냐 하면 얘는 장음이네? 이런 것도 나중에 보고, 다음 주에 장음 배운다 그랬죠? 얘는 장음으로 소리 나는구나. 요 기호가 소리가 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 왜 얘는 따지? 다가 아니라 안 울림 100% 된 소리. 그래서 교체 된 소리 듣기가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에서는 우리가
받침의 대표음만 보지만 나중에 한 단어 발음할 땐 한 현상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이야기할 거리 있는 거 여기도 있네. 자, 여러분 여기서 따가 되는 거, 여기서 따가 되는 거, 그리고 또 여기도 따, 여기도 따, 그리고 여기도 따. 얘네들 따따따따 거리는 거 왜 그런다고요? 안 울림, 안 울림, 100% 된소리 되기, 교체의 된소리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 교체의 된소리 되기 어디서 배우느냐면 뒤에서 경음화 현상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경음화에서 배우게 됩니다. 경음이 된 소리. 그래서 그쪽에서 또 배울 거예요, 오늘.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쌍기역과 키읔이 있네요. 쌍기역과 키읔은 대표음 뭘 선택한다? 기역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싹 잘라주세요. 자, 대표음이 기역인 애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크 이럴 거예요? 박 이래야지. 부억 이럴 거냐고. 부억 이래야지. 그래서 얘네들 쌍기역도 키읔도 받침에서는 기역으로 발음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안 울림, 안 울림, 100% 된 소리, 안 울림, 안 울림, 100% 된 소리, 안 울림, 안 울림, 100% 된 소리. 지겹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배워놓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안 울림, 안 울림, 100% 된 소리를 몰라서 틀렸다고 하면 진짜 저랑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보면 피읍은 뭐가 된다? 비읍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따따따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구항에서 다른 것들도 이것이 된다. 그것을 본 거예요. 맞죠? 자, 이게 바로 뭐였다? 음절의 끝소리 교칙. 그래서 음운 변동 중에 교체 대치 현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시팡을 볼까요? 자, 여러분 시팡은 무슨 받침? 겹받침. 겹받침이라는 건 각각 다른 자음이 종성에 이렇게 같이 위치할 때. 그러면 겹받침일 때 지금 시팡도 겹받침에 대한 얘기고 11항도 보세요. 11항도 뭐예요? 겹받침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시팡과 11항을 우리가 묶어서 시팡과 11항을 묶어서 자음군이라는 게 뭐냐? 자음의 무리군자. 그래서 자음의 무리 단순화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자음의 무리가 단순해진다. 이 종성 위치에서 두 개 자음을 다 발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버리면 두 개가 하나 됐으니까 단순해졌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음운 변동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를 무엇으로 넣느냐? 여러분 교체 대치가 아니라 탈락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탈락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8, 9항은 교체 대치인데 여기 나오는 10, 11항은 탈락에 해당되는 현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음운론 복습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음군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다? 겹받침을 말한다. 여기선 겹받침이죠. 겹자음.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겹받침이 있어요. 더 있죠? 11항에. 자, 어쨌든 이때 각각 이렇게 발음한대요. 자,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기역이 이기는구나. 그 다음에 니은이 이겨. 리을이 이겨. 비읍이 이겨.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첫째가 이기는 거, 둘째가 이기는 거. 첫째가 이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첫째가 이기는 애들이 몇 항에 있다? 10항에 있구나. 자, 그 다음. 다만 발로 밟는 거 있죠? 발로 밟는 건 여기 리을 비읍이잖아요. 근데 얘는 예외. 그래서 다만이라고 얘기할 땐 이게 이제 예외적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발로 밟는 건 리을 비읍인데도 비읍이 이겨요. 자, 그러면 이건 외워야겠죠? 얘는 비읍이 이긴다. 따로 외워야 돼. 예외에서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예외는 예외니까 다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넓다. 넓다라고 할 때 얘는요 그냥 넓다다가 아니야. 기본형일 때는 넓다라고 해요. 와, 교실이 넓다 이러거든요. 넓다. 근데 합성어거나 파생어일 때. 자, 여기 보면 파생어나 합성어 요게 중요하죠.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기본형일 때는 리을 이겨요.
기본형일 때는 리을이 이기고 기본형일 땐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들면 비읍이다. 아까 전에 발로 밟는 것보다 얘가 더 복잡하잖아요. 그쵸? 발로 밟는 거 그냥 이거는 그냥 다 그냥 비읍이라고 외우면 돼요. 그죠? 장음이랑 같이. 근데 얘는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도 봐줘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예시로 가볼게요. 예시에서 첫째가 이기는 애들인데 예외만 잘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기억이 지금 대표음이 되고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된소리가 되는 이유는 뭘까? 안 울림, 100% 된소리라고 해서 우리가 교체의 된소리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교체의 된소리 되기 때문인데 그거는 경험화 현상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따, 할따, 여덟, 그 다음에 얇다. 여기서 니은 대표음, 리을 대표음, 리을 대표음, 리을 대표음인데 여기서 안따, 할따, 얇다에서는 용언일 땐 앞말의 받침이 울려도 뒤에 된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이것도 교체의 된소리 되기예요. 역시나 경험화 현상에서 배울게요. 자, 그 다음에 한골수로 외골수로. 자,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 요렇게 체크. 자, 여기서는 우리가 연음현상 쪽에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시옷이 모음을 만나서 연음이 될 때 쌍시옷으로 연음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음운 변동 현상으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연음 현상에서 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따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밝다 여러분 아니죠? 요건 예외죠. 자, 그럼 별표 예외 단어 리을 비읍에서 예외 단어 2개를 기억하는데 발로 밟는 거. 이때 여기 보면 미음이 되는 이유는 뭐지? 비음아. 그래서 뒤에 있는 니은에 의해서 역행 비음아가 일어나서 비읍이 미음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읍 비읍 비읍. 그리고 안 울림 100% 된소리. 그 다음에 넓다에서 요 3개를 이렇게 삼각형하세요. 왜냐? 기본형일 때는 리을이에요. 기본형은 조항을 잘 따라가는데 이게 예외죠. 왜? 파생어나 합성어일 때 얘는 적이 접사고 죽이 접사니까 파생어 그 다음에 넙둥글다는 합성어. 그래서 파생어나 합성어일 때는 리을 비읍에서 리을이 아니라 비읍을 선택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본형일 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넓적하다 할 때 여기 이렇게 비읍이 될 뿐만 아니라 안 울림 100% 된소리에다가 축약도 일어나네.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여기 지금 리을 비읍에서 비읍이 되고 자음군 단수나 일어난 다음에 안 울림 100% 된소리, 그 다음에 축약.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 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고 나머지를 대표음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문법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탈락의 자음군 단순화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10이랑 계속 보겠습니다. 10이랑도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10항 11항을 더해서 뭐다? 자음군 단순화, 음운 변동에서 탈락에 들어간다. 자, 그때 얘네들은 첫째가 이기는 거, 둘째가 이기는 거. 둘째가 이기는 거. 그래서 둘째가 이겨. 근데 피읍, 여러분 피읍은 가느다란 물방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까 파랑에 의하면 대표음 7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피읍은 없거든. 그럼 피읍은 결국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쵸, 비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읍은 이겨봤자 이걸 직접적으로 받침해서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읍이 되어야 돼요. 대표음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만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다만에 여기 리을 기억일 때 예외적 상황이 있는데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이 된다. 뒤에 오는 게 뭐일 때? 기억일 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게 국립국어원의 조항인데 국립국어원 조항이 조금 불친절했어. 어떤 면에서 불친절했느냐? 자, 이게 조항 자체에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게 뭔가를 더 넣어 드릴게요. 자, 여기다 필기를 해보세요. 용언의 어간말음이라고 했잖아요. 용언의 어간말음 리을 기억은
여러분 용언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용언은 품사 그룹 중에 동사, 형용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동사, 형용사의 어간 발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먹다의 먹, 예쁘다의 예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간이 몸통이거든요. 몸통. 몸통과 꼬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몸통 부분의 끝소리라는 게 어간 발음이에요. 자, 그러면 용언의 어간 뒤엔 뭐가 와야 될까? 몸통 뒤에 꼬리 꼬리 꼬리. 그러니까 여기서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을 기억은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할 때. 그죠? 그래서 기억 앞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미가 초성이 기억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미의 초성이 기억일 때. 사실은 그래서 국립국어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용언의 어간이라고 말해줬으니까 당연히 뒤에 어미인 줄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굳이 어미라는 말을 안 넣은 거죠.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할 땐 그때는 기억 충돌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써주세요. 기억 충돌 회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 충돌 회피가 일어난다. 어디에서? 용언의 내부에서. 동사나 형용사 내부에서는 기억 충돌을 피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리을 기억은 누가 이긴다고? 뒤에 거. 근데 용언일 때 동사나 형용사면서 기억 충돌하게 생겼어. 그때만 기억 충돌을 피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보죠. 자, 요건 정상적으로 기억입니다. 그 다음 충돌하게 생겼잖아. 보세요. 여기 기억 있는데 여기도 기억이죠. 근데 눈으로 봤을 때 기억 있다고 흥분하면 안 돼. 얘가 용언인지 확인을 해야지. 여러분 이거 동사나 형용사인 거 맞죠? 네, 맞아요. 용언 맞아요. 그러면 용언이면서 한 단어고 여기가 어간, 여기가 어미야. 이럴 때는 기억 충돌을 피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억으로 발음 안 하고 리을로 발음하는 거죠. 얘도 그래요. 얘도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여기가 어미인 거지. 이럴 때는 기억 충돌을 피해주자. 자, 그럼 여러분 밑에 싹 서치해서 지금 같은 경우인 거 골라보세요. 자, 이 경우는 어쨌든 예외니까 별 달아주고 더 찾아보세요. 혹시 흙과 이게 용언일까? 하나의 동사나 하나의 형용사예요? 아니거든. 이거는 흙과는 흙은 명사, 그 다음에 과는 조사, 명사 더하기 조사예요. 동사나 형용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그러면 아까 다만 조항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이렇게 테스트판이니까 일부러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박치기 해버려. 어차피 남이잖아. 남남이거든. 명사, 조사, 남남이에요. 그러면 기억 충돌 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따로 이렇게 박스를 쳐서 요거 왜 넣어줬다고? 함정, 그쵸? 함정으로 넣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다 테스트판이랑 옆에 헷갈리는 단어랑 다 제가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물론 예시는 국립국어원의 예시지만 테스트판은 그리고 위치 배치는 다 제가 했다고요. 똑같은 위치 배치의 테스트판을 보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또 요거 보죠. 리을 피읍이네. 피읍은 이기지만 그대로 발음 못해요. 어차피 이 위치에서. 그래서 뭐가 된다고? 비읍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요건 기억이 이기는데 또 있다 예외. 그쵸? 기억 충돌하게 생겼네. 너는 한 단어잖아. 어간어미. 충돌하면 안 되지. 자, 바로 밑에 또 있죠. 너도 한 단어잖아. 그래서 기억 충돌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 리을 미음은 누가 이겨요? 그쵸. 지금 다 뒤에 이기는 거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분량 보고 이걸 언제 해라고 생각했죠? 자, 나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잠군 단순화를 봤고요. 요거 직접 적어 넣는 위치인데 이건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해보시라고 오늘. 그래서 직접 쓰는 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접 쓸 때 하셔야 될 게 지금 이 조항만 생각하면 틀려. 아시죠?
그래서 오늘 뒷부분까지 막 동화나 경음화나 첨가나 이런 거 막 축약 이런 거 다 듣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반영해서 써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의 정답 기입 버전도 제가 무료 특강에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장에서는 정답지 안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만 드렸죠. 근데 강의 자료실에 주로 요즘엔 뭐 패드나 폰으로 받아서 보더만, 그래서 거기다가 넣을 때는 정답 버전을 올릴 테니까 그건 집에 가서 하고 채점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12항 보겠습니다. 12항은 받침 히읗에 대한 거예요. 히읗이 얼마나 별나길래 이렇게 조항이 따로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1번입니다.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이 된다면 뒤에 있는 음절의 첫 소리와 합쳐져. 이게 무슨 소리냐? 합쳐진다. 이걸 우리는 음운론에서 뭘로 배운다? 자음, 축약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음 축약의 다른 이름이 자음 축약은 히읗이 일으킨다. 거센 소리 되기거든요. 그래서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되기. 그게 바로 12항인 거예요. 자, 그리고 1에서 보면 이게 받침 히읗이잖아요. 받침 히읗 뒤에 초성이 얘네들이 있을 때 자음 축약되는 거 나왔고요. 근데 그럴 때만이냐라고 봤더니 붙임 1번 보세요. 받침이 얘네들이고 뒤에 음절의 첫 소리가 히읗일 때도, 그러니 꼭 히읗이 받침일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히읗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치는 히읗과 뒤에 말이 뒤집혀도 마찬가지 뭐가 일어남? 자음 축약이 일어난다는 거. 자, 그 다음 그래서 역시 두 음을 합친다. 그 다음에 붙임 2번. 규정에 따라서 시옷, 지읒, 치읒, 티읒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 금방 배웠어요. 대표음화가 일어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얘네가 받침이었어. 만약에. 그럼 여러분 얘네들 받침해서 어차피 발음 못하죠. 그러면 몇 항에 의해서 8항에 의해서 디귿으로 대표음화 된단 말이에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 다음에 축약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그 다음에 축약. 그럼 어떻게 될까? 디귿 그 다음에 히읗이 오면 뭐가 되겠네? 티읒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자,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빠르게 발음하면, 한 단어처럼 이어서 발음하면, 그러면 그때도 축약을 한다는 거예요. 끊어서 발음 안 하고 빠르게 발음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시험은 끊어서 발음하는 걸 전제로 내왔을까요? 빠르게 발음하는 걸 전제로 내왔을까요? 빠르게 발음하는 걸 전제로 내왔죠. 굳이 또깍또깍 끊어서 말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또깍또깍 끊어서 축약 안 일으키고 발음하는 걸 내고 싶으면 거기 문제에다가 전제로 넣어야 돼. 이 화자는 절대로 빠르게 발음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그러겠죠? 그런 거 본 적 없죠? 그래서 두 단어 그 이상의 구여도 축약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실증은 정말 국립국어원이 섬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안 듣는 단어 하나를 싹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은 거 봐요. 여러분 룰대로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실증. 나 너한테 실증 났어. 이래야 된다고. 자, 난 너한테 실증 났어. 국어에 실증 개난다. 막 이렇게, 그쵸? 자,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발음? 실증으로 발음하죠. 왜라고 하면 안 돼. 국립국어원도 설명 못해서 여기다 놨잖아. 그쵸? 자, 그래서 예외는 예외, 암기는 암기인 거죠. 어문 규정은 그래요. 사실 이론 문법은 거의 90% 이해라면 어문 규정은 반대로 10% 이해와 90% 암기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2번입니다. 12항이 되게 볼륨이 크죠? 자, 여기서 2번.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얘 있잖아요. 이건 사실 교과서에서 말하는 음운론이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음운변동 관련 조항이라고 했는데 음운변동으로 설명이 안 돼. 왜? 시옷이잖아요. 여러분 시옷이 히읗과 축약된다는 건 교과서에 없어 사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축약이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절대로 얘가 축약이냐 아니냐를 출제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건 표준발음법상에 언급되어 있는, 그래서 음운론엔 없지만 표준발음법에서 얘기하는 현상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식에 여러분들이 이게 축약인지 아닌지 구별하라는 건 못 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히읗도 마찰음이고 시옷도 마찰음이거든요. 그러면 마찰 하다가 과잉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음 축약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결과적으로 거센 소리가 돼 아니야? 거센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쌍시옷이 거센 소리예요? 여러분 기역 더하기 히읗은 키읔, 디귿 더하기 히읗은 티읕, 비읍 더하기 히읗은 피읍인데 얘는 거센 소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기 때문에 이걸 축약이다라고 말을 해달라 말라 이런 논의는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되기가 아니고 그냥 이건 마찰음들 사이에서 과잉 현상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이 되면 받침 히읗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요거는요 음은 변동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먼저 받침 히읗은 가느다란 물방울에 안 들어가죠. 그럼 얘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얘 대표음 누구예요? 디귿이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그럼 얘 뭐라고 발음할 거야? 히으흐 이럴 거예요? 자, 아니 히읗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종성 위치에서는 디귿이 대표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받침 히읗이 있을 때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이게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니은이 온다며. 그러면 뒤에 오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로 발음이 나는 거지? 니은. 그래서 이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비음한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현상은 설명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비음하다. 얘는 설명이 되죠. 2번은 설명이 안 되지만 3번은 의문론으로 설명이 돼요. 자, 그 다음 붙임.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니은이 오면 자 이런 거예요. 받침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때 히읗을 떼버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탈락이죠. 탈락인데 요걸 이해하실 때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울림소리죠. 니은. 니은은 울림소리예요. 여기서 울림소리가 뭐냐 이러면 이제 의문론을 전혀 모르고 여길 출발한 거니까 의문론부터 해야 돼. 이론 문법부터. 자, 어쨌든 우리는 모음은 싹 다 울림소리고 자음 중에 그리고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이런 게 울림소리라고 해요. 비음하고 유음. 근데 요게 울리고 울린단 말이에요. 그럼 히읗은 뭐 사이에 꼈지? 울림소리 사이에 꼈죠. 히읗이 울림소리 싫어해요. 예. 이해하세요? 히읗은 울림소리를 싫어해서 울림소리 사이에 끼면 도망갑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해볼까요? 원래 연음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 끈허가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뭐라고 발음하죠? 끊어. 히읗 탈락 일어나죠? 이것도 왜 그런 거냐면 뒤가 모음이라서 그렇잖아요. 모음은 싹 다 무슨 소리라고? 울린다고 안 울린다고? 울린다고. 울림소리 싫어한다니까. 히읗이 울림소리 싫어해. 그래서 여기 울림소리 사이에 끼면 니은, 니은 사이에 꼈든 리을, 니은 사이에 꼈든 마찬가지예요. 울려. 나 여기 못 있겠다. 그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만 리을, 히읗 뒤에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 예시 보겠지만 끓는이라고 해봐요. 끓는이면 울려 나 여기 못 있겠어.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지고 끝나냐? 떨어지면 누구와 누구가 마주친다? 리을과 니은이 마주쳐요. 그럼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유음화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히읗이 탈락된 후에 유음화예요. 히읗 탈락 후 유음화를 다만으로 설명했구나. 히읗 탈락 후에 유음화되는 게 지금 여기 다만으로 설명됐다. 그 다음 4번 히읗 뒤에 모음으로 이거 했는데 끊어 그죠? 자, 요것도 히읗 탈락이죠. 그래서 이거 왜 떨어진다고요? 모음을 싫어한다니까. 울려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3의 붙임이랑 다만이랑 4에는 히읗이 탈락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요렇게 히읗이 탈락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여기 활동 요것도 집에서
복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하시고. 여기 보시면 국화, 각하, 입학, 정직하다. 여러분 요 네 개는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기역, 비읍, 기역이 있고 뒤에 이웃이 있었지. 히읗이 뒤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놓고 쌓치는 히읗이 앞에 있었고 뒤에 기역과 지읒이 있었죠. 그래서 히읗이 앞에 있든 뒤에 있던 뭐는 일어나. 축약은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테스트판에 먹히다, 꽂히다, 급하다, 밝히다 이런 게 있는데요. 넓히다. 여기 시험이 요거 있죠.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게요. 이런 과정을 거치나요? 하면서 과정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 받아 적지 마. 틀린 소리니까. 잘못 생각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지읒이니까 이 지읒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뒤에 히읗을 만나니까 이게 축약이 일어나서 쓰지 마요. 틀린 소리야. 개소리라고. 자, 그다음에 자, 기다려.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구기음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이딴 소리 하지도 못해. 공부를 했는데 덜 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끝까지 안 하면 안 하는 일만 못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읊조리면서 찍는 것만도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알면. 그래서 이렇게 문법이나 규정을 비전문가가 혼자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법이라고요. 아니 왜 나 너무 이상하게 막 헌법, 막 행정법 이런 거는 혼자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국어는 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뭐 회화 시험 보냐고.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부터 바꿔야 돼요. 그냥 이거는 경쟁 시험이니까 모국어 가지고도 별의별 걸 다 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내가 아나운서 될 것도 아닌데 이딴 걸 왜 해야 되지? 경쟁자가 하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끝. 받아들여.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자기가 배운 걸 다 썼어. 뭔지 알겠죠? 아는 걸 다 썼다고. 근데 이건 그냥 이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보다 바로 뒤에 히읗이 있으면 잡아먹히는 게 먼저예요. 축약이 먼저죠. 우선 현상이야.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에 축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우선 현상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조항 자체에서 히읗이 지읒을 직접 먹을 수 있는데 왜 디귿으로 깎아서 먹죠? 지읒을 그냥 삼켜서 치읒이 있잖아요. 지읒 더하기 히읗은 치읒이 존재하는데 얘를 왜 디귿으로 바꿔서 먹어요?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 입이. 그렇죠? 빨리 발음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냥 축약이야. 그냥 먹어. 축약은 먹는 거야. 히읗이 삼켜. 그래서 거센 소리로 뱉는 거지. 근데 깎아 먹을 필요 없다. 그냥 바로 삼켜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도 한번 보세요. 겹받침이네? 겹받침이죠? 겹받침일 때 얘네 둘을 경쟁시킨 다음에 먹일까 아니면 그냥 먹일까? 옆에 보세요. 리을이 없어졌어? 있어요? 있죠? 그럼 겹받침일 때는 뒤에 걸 먹이면 되죠. 뒤에 거. 겹받침이고 뒤에 희가 있을 때 그때는 이 겹받침 중 뒤에 걸 삼키는 거죠. 자, 요렇게 또 지읒, 히읗. 그 다음에 요렇게 비읍, 히읗. 그 다음에 히읗, 지읒, 히읗이 앞에 있을 때도. 자,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으로 거센 소리가 되진 않지만 특이하지만 뭐가 된다고 아까 배웠죠? 히읗 더하기 시옷은 쌍시옷. 자, 그 다음에 얘는 별 달아줘야죠. 실층이라고 놔야겠지만 말을 안 듣는다. 자, 그러면 굿하다의 과정 보겠습니다. 굿하다는 여러분 이때 굿은요. 히읗과 시옷이 만나니까 그럼 쌍시옷을 할까? 굿싸다? 자, 그쵸? 무슨 말이야? 싸게 뭘 싸? 막 이렇게 되는 거. 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자, 히읗과 시옷이 만날 때 쌍시옷이 되는 건 맞지만 이 상황은 시옷이 디귿이 돼야죠. 굿사다가 아니라 자, 이때 굿을 하다, 굿하다기 때문에 이때 디귿 된 다음에 히읗과 축약이 됩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이 굿하다랑 꽂히다를 헷갈리면 안 돼요. 상황이 전혀 달라요. 이때 꽂히다, 밝히다, 앉히다 이럴 때 히는 접사죠. 예. 근데 굿하다라고 할 때는 굿과 하다가 각각의 의미가 존재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쭉쭉쭉 이제 앞부분 이해하셨으면 이 부분도 다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넣은, 많아, 싫어도 세 개는 뭐죠? 뭐 앞에서 떨어짐? 모음 앞에서 떨어짐. 그 다음 여긴 고르는 거거든요. 고르는 거 지금 바로 해봅시다. 숱하다. 여러분 숱하다에서 받침 얘가 거세죠. 이미 거세면 얘랑 바로 축약하지 않겠죠. 거센 거 뭐가 될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얘는 하죠. 그러면 아까 전에 꽂히단 안 된다면서요. 왜 안 돼? 걔는 그냥 먹을 수 있잖아. 지읒은 그냥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티읒은 그냥 먹을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깎아 먹어야지. 어쩌겠어요. 예. 그래서 얘는 디귿이 됐다가 축약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가 될까요? 오른쪽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온갖 팀, 몇 할, 옷 한 벌, 낫 한 때, 무태 한 벌. 그리고 쓰는 활동은 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엔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배운 조항 중에 무엇에 해당합니까? 두 단어 이상이라 하더라도 빠르게 발음할 거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히읗과 시옷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 쌍시옷이 되는 게 있죠. 근데 얘네들 보면 히읗이 앞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울림소리의 사이에 끼면 히읗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울림소리 사이에 낀 히읗들을 떨어뜨려 볼게요. 자, 여러분 얘 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유음화도 일어나요? 유음화까지 해줘야죠. 이것도. 자, 이것 떨어진 뒤에 유음화도 해주세요. 얘도 이것 떨어지고 유음화. 그래서 이 세 개는 히읗 탈락 후 유음화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같은 현상이 추가가 된다. 유음화도 벌어진다. 탈락 후 유음화. 자, 그 다음에 놓는, 그리고 쌌네. 자,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히읗이 뭐가 된 뒤에? 디귿이 된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화.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히읗이 자, 무엇을 거쳐? 여기 써놨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다가 대표음화죠. 후 비음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안내, 울림소리 사이에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안터는 자, 요건 뭐예요? 축약. 요건 축약. 근데 읍조려가지고 안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안턴이에요. 자, 그 다음 17항으로 갑니다. 사이 조항들 어디 갔을까요? 14항부터 16항은 연음 조항입니다. 다음 주예요. 자, 그래서 13항부터 16항까지는 연음 법칙이라서 이건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소리의 길이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부터는 동화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동화에서 구개음화부터 배워볼까요? 구개음화가 바로 17항입니다. 자, 구개음화 17항. 여기 써놨지. 구개음화. 받침 디귿 티읕이 이건 원래는 구개음이 아니에요. 원래는 혀끝 소리, 치조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했을 때 이게 실질 형태소면 안 되고 조사나 접사 이렇게 문법적 역할을 하는 이랑 만나야 돼요. 문법적 역할을 하는 이를 만났을 때 그때 뭘로 바뀌어짐? 지읒, 치읒으로 바뀜. 자, 그래서 디귿, 티읒은 원래 구개음이 아닌데 구개음 아닌 게 구개음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개음화의 독특한 점은
원래 자음동화라고 하면 자음이 자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데 국외음화는 모음 이의 영향으로 자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음화 입지는 모음이 자음을 동화시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제가 음운 변동 도식을 그려드릴 때 저는 자음 동화랑 모음 동화 사이에다 국외음화를 넣어요. 자, 그다음 여기 붙임. 히일 때도 돼요. 여기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히에도 이 들어있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히읗 있죠. 그럼 얘는 뭐도 일으킬까? 그렇죠. 아까 12항 봤잖아요. 그러니까 축약과 국외음화가 다 일어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시에서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예시에서 굉장히 평범한 국외음화. 그래서 여기 보면 디귿이 그리고 티읕이 지읒 치읒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귿은 뭐가 되고 지읒, 티읕은 뭐가 되고 치읒. 그래서 보면 고지듣다의 이, 구지의 이, 해돋이의 이, 겨울치의 이, 미닫이의 이, 땀바지의 이가 다 접사이예요. 자, 그 다음에 닫히다, 묻히다, 거치다, 굳히다. 여러분 이거 4개 묻겠습니다. 얘는 희네요, 희. 자, 이것도 접사 희인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이거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축약이요. 자, 그래서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티읕이 되는 축약 후에 그 뒤에 오는 이랑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 왜 히를 히읗과 이로 분리하세요? 해야 돼요. 그래서 히읗이 축약을 일으키고 거센 소리가 된 채 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에선. 물론 접사 히지 나도 알아. 하지만 모음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 사이에선 뭐가 벌어지고 국의 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발음이 뭐가 된다? 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 축약 후 국의 음화.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그 다음 낱낱이 보겠습니다. 자, 낱낱이는 앞에서부터 해보죠. 여러분 이거 뭐 일어나야 될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럼 뭐가 되는데요? 디귿이 되죠. 일단 디귿이 되고 가만히 있을까? 뒤에 누구 있는데? 니은이 있죠. 바로 다음에서 배울 텐데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비음화가 일어나면 얘가 최종적으로 니은이 됩니다. 난. 그 다음에 요 티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할까요? 뒤에 초성자리 비었는데 자, 그냥 연음할까요? 아니죠. 뭐가 일어나야 돼요? 국의 음화. 그래서 낱낱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니은이 될 때까지의 정황에는 뭐가 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치읓이 될 땐 뭐가 있고 국의 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있고 요건 국의 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단어 하나에 일어난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음운론과 표준발음법이 정복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바치의 이는 조사 이. 여러분 밭은과 밭을의 은, 을도 조사인데요. 얘는 왜 밭은 밭을이 되지 않을까요? 모음이 뭐예요? 의잖아. 모음이 으면 아예 안 되죠. 조건은 이나 희인데요. 자, 그래서 이건 국의 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함정이죠. 그 다음 혼리불과 반리랑 보겠습니다. 둘은 같은 과정을 겪는데요. 자, 여기서 반리랑 볼까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밭 더하기 이랑. 여러분 여기서 이랑은요. 조사 이랑이 아니라 난 땅 많아. 밭이랑 논이랑 할 때 이런 접속조사가 아니라 밭에 보면 밭이 이렇게 있어. 비닐하우스 가봤어요? 그럼 불룩한 데가 있고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럴 때 여기를 이랑, 그 다음에 여기를 고랑이라고 그래요. 고랑. 이랑 고랑. 명사죠. 그래서 이때 이랑은 명사라서 국의 음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국의 음화가 안 일어나죠. 근데 왜 여기 조항에 있느냐? 수많은 친구들이 국의 음화가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함정이지. 그렇죠. 여기서 국립국어원도 설명을 해요. 여기선 국의 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불도 명사죠. 혼리불. 그것처럼 여기 반리랑이 이랑도 명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명사 더하기 명사일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무슨 현상이냐면 먼저 남남이죠. 명사 더하기 명사. 각각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끝내고 결혼해야지. 합성할 때. 자, 그러면 얘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면 뭐가 될까요? 밭, 디귿.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초성의 이응은 모양을 잡아줄 뿐 소리 없는 거 아시죠? 자, 우리나라 말에서 초성의 이응은 표기로만 존재하고 소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상태인 겁니다. 이때 오늘 첨가 현상도 배울 건데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에 초성이 없으면서 이 계열의 모음이 오면 뭐가 첨가되는 현상이 빈번하다?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니은 첨가. 그럼 니은이 첨가됐을 때 가만히 있을까? 니은 첨가가 되면 앞에 있는 누구랑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디귿. 그러면 뒤에서 앞을 자극하죠. 자, 그래서 니은이라는 비음에 동화돼서 얘도 최종적으로 뭐가 될까요? 반. 그럼 최종 발음 반니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 하나를 발음하는데 무슨 현상들이 일어났나 볼까요?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번째, 첨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음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고 두 가지는 교체 현상이죠. 그리고 얘는 첨가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요즘에는 그냥 단순히 이거 발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기 속에다 이런 단어를 주고 빈칸해서 과정 진술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발음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항 보겠습니다. 18항은 비음화입니다. 이미 앞에서 예시 단어를 설명할 때 짬짬이 비음화가 언급됐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이 비음화에도 앞에 것 때문에 뒤가 비음화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 것 때문에 앞이 비음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항 받침 얘네들이 니은 미음 앞에서 얘네들로 발음이 된다. 그럼 여러분 받침이 바뀌는 거죠. 그럼 뒤에서 앞으로 자극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글자가 있는데 받침이 여기 있는 초성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 영향력이 앞에서 뒤로 가요? 뒤에서 앞으로 와요? 뒤에서 앞으로 오죠? 그래서 화살표가 거꾸로죠? 역행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8항은 역행 비음화 현상입니다. 역행 비음화. 그리고 붙임은 빠르게 발음하면 일어나요.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그럼 예시. 여러분 예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건 이거예요. 각각 무슨 비음이 되느냐. 각각 무슨 비음이 되느냐는 뭘로 결정하는 거냐면 우리 음운체계 배울 때 자음 체계표를 배워요. 자음 체계표를 빠르게 우리가 잠시 그려볼게요. 언제 그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음 체계표 저한테 배우신 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바, 다, 사, 자가, 하 하고 줄 지켜서 바 밑에 마, 디귿 시온 밑에 누 밑에 라, 그 다음에 기역 밑에 양 이렇게 외웠죠. 자,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뭐 하는 거지? 싶을 텐데 이게 음운 체계표예요. 그러니까 입술부터 목구멍까지의 위치를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떤 계열의 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경국의 음, 연국의 음, 목구멍 소리 이게 한꺼번에 나오죠. 바다사자가 하마노라양 이렇게. 그럼 여러분 동화는요 자기의 위치까지 변경하면서 일어나진 않아요. 국외음화를 빼고. 여러분 국외음화는요 얘가 일로 가죠. 국외음화는 위치가 변동돼요. 하지만 비음화는 아니야. 자, 여러분 원래 비읍이었다. 비음화되면 뭐가 돼야 돼요? 미음 돼야 돼. 그 다음에 원래 기역이었다. 그럼 비음화되면 뭐가 돼야 돼? 이응이 돼야 돼. 자기 세로선을 지키란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다른 애는요? 뭐 예를 들어 얘는요? 니은 되죠? 얘는요? 여러분 시옷도 니은이 되죠. 왜일까요? 시옷은 대표음이 뭐예요? 디귿이죠. 예. 그리고 얘면요? 받침에 얘가 있었으면 아이 뒤에 비음 있을 때 그건 축약이 아니잖아. 했어요. 여러분 히읗이 디귿됐다 니은 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먹느는 기역이죠. 기역은 뭐가 된다? 이응 된다. 여기 이응 되는 애들.
자기 자리 지키면서 비음화되는 거예요. 뒤에서 자극받아서 역행 비음합니다. 자, 그러면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다 대표음이 디귿이잖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대표음이 디귿인 건 뭐가 돼요? 싹 다 니은이 되죠. 층층이 제가 채점하는 방식을 보세요. 그죠? 막 만든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비읍이 뭐가 되겠어요? 위치 지키세요. 미음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음운론과 표준발음법은 계산입니다. 읍조려서 풀면 멸망해요. 아시겠죠? 왜? 시험날 내 입은 미쳐있거든, 살짝. 그래서 아무 말이나 다 된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발음이 다 가능하게 느껴진다고요. 왜? 극도의 흥분 상태거든요. 그쵸? 시험장에선 극도의 흥분 상태라서 정말 아무 발음이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조려서 입에 붙일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세요. 자, 그 다음 치읓의 대표음은 디귿이니까 니은 되죠. 그죠? 치읓 디귿 거쳐 니은 되고 티읕 디귿 거쳐 니은 돼야지. 자, 그 다음 리을 기역. 겹받침이다. 여러분, 겹받침일 때는 자, 여기서 뒤에 게 기역이죠. 자, 그때 이렇게 되죠. 리을 기역의 기역은 이응돼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뒤에 거라서 무조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리을 기역 자체가 원래 누가 이겨요? 둘째 자음이 이기는 애잖아요. 자, 그 다음 비읍 시옷에서 누가 이겨요? 이기는 거 잡고 비읍이죠. 그럼 비읍은 비음화되면 뭐가 돼야 돼요? 미음이 돼야지. 자, 그 다음에 피읍은 비읍이 됐다가 미음이 돼야지. 자, 그 다음에 히읗은 아까 했네. 12항에도 나왔네. 히읗은 대표음화에서 디귿이 됐다가 니은이 되죠. 자, 그래서 요런 게 여러분 앞에 걸 배우니까 이해가 더 잘 되잖아요. 대뜸 이것부터 보면 배우는 순서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에 겹받침인 애들 말이에요. 겹받침인 애들 여기에선 현상이 하나예요. 비음화만 일어났어요. 둘 중에 하나를 버린 다음에 비음화 했잖아요. 그럼 무엇 후 비음화? 자음군 단순화 후 비음화. 그렇지. 자, 그래서 요 5개는 자음군 단순화 후 비음화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집에 가서 이제 쓰면서 해보시는 거예요. 분명 들을 땐 이해가 됐는데 왜 쓰니까 틀리느냐? 그거는 암기가 덜 됐거나 쓸 때 나도 모르게 읍조렸거나. 제가 그랬죠. 이걸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쓰면서 느껴보세요. 읍조리면 어떻게 되나. 본인이 모국어 화자니까 발음 잘하고 있을 것 같지? 그렇죠? 자, 네. 자, 그 다음 19항입니다. 여러분 19항은요. 앞이 비음이네요. 앞이 비음이 있을 때 순행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두 글자가 있을 때 받침이 비음이라서 영향력이 초성으로 간 거예요. 화살표가 우상향 대각선. 그러면 순행이에요. 그래서 19항은 순행 비음화. 이때 잘 보셔야 될 건 뒤에 있는 게 리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운체계 설명할 때 마누라양 기억나죠? 마누라양에서 아까 썼던 거예요. 리을이 니은은 이겨먹고 유마를 일으키지만 위치가 다른 비음은 못 이겨서 자신이 한 칸 위로 올라가서 동화를 맞춘다. 층을 맞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순행 비음화예요. 대각선 자리에 있는 비음에겐 져준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붙임. 상호동화입니다. 상호동화 중요해요. 상호동화는 또 어떤 논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상호동화는 저 위에 안 울린 파열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역 비읍. 기역 비읍은 어디 있어요? 바다사자가 할 때 바다사자 저 위에 이렇게 비읍, 기역. 그리고 리을은 어디 있어요? 마누라양 할 때 맨 밑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거리가 엄청 멀죠? 그리고 우리는 부드러운 소리를 지향해요. 우리 입은 안 울림 소리보다 울림 소리를 좋아해요. 자, 그래서 안 울림 소리가 있을 때 울림 소리로 발음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게 바로 또 동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럴 때는 두 가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 적절한 부드러움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뭘까? 비음. 자, 그래서 비읍과 기역은 요 위에 있는데
리을이 있고 나에게 너무 먼 거야 서로. 그러면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중간층이 어디냐 이거지. 여기가 비음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입이 가장 편안해하는 발음층이에요. 그러면 너도 내려와 나도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서로 양보해서 가장 부드러운 소리군에서 만나자, 이렇게 되는 게 상호동화예요. 자, 그리고 국립국어원은 이 상호동화를 어떤 과정으로 설명을 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순서는 순행이 먼저 일어나고 역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법리부터. 자, 우리 너무 머네, 그쵸? 자, 그러면 비읍과 리을 중에 누가 먼저 변화를 시작을 해주냐면 순행부터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자극을 줬다. 자극을 줘서 리을이 먼저 한 칸 올라와요. 그럼 뭐가 될까요? 니은이 돼요. 리을이 자기 자리에서 한 칸 올라오면 니은 비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순행이 먼저 일어나. 순행 자극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야 너도 내려와 하는 거지. 그래서 역행 자극이 나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순행, 그 다음에 역행 해서 상호동화. 이렇게.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부드러움의 위치에서 서로 양보해서 마주치는 것, 이게 상호동화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테스트에서 나머지는 순행 비음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요렇게 막론, 성류, 협력, 여기가 상호동화입니다. 상호동화. 그럼 막론 가지고 한 번만 더 써볼까, 과정을? 자, 막론. 막 하고 자극을 순행 줘서 뭐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한 칸, 그쵸, 올라오는 거. 리을이 한 칸 올라오는 것부터 얘 먼저 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기억에 그 다음에 자극을 줘서 망, 논,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이런 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라고 화내던데, 화내지 마. 그쵸? 그거 알면 어쩔 건데. 가서 뭐 멱살 잡을 거야? 뭐 그 사람 패고 어쩔 거야? 그죠? 그 다음, 자, 화내면 내 영혼만 망가진다. 공무원 시험 붙으면 뭐하나? 인성이 쓰레기인데. 그쵸? 자, 그래서 인성을 지키면서 합격해서,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봉사직을 하는, 그죠? 공직자가 되셔야죠. 그죠? 자, 근데 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시험이 딱 인성 망치기 좋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그냥 이 시험 자체, 이 시험을 보는 자체가 힘들어서보다 공부에 원하는 방식이, 공무원 시험 자체가 전 과목이 원하는 방식이 인내심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이렇게 인내심이 있거나 길러서 붙거나, 아니면 그 전에 영혼이 막 파괴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좀 가벼운 약간 그런 뭐랄까 분위기를 만들려고 좀 하거든요. 그게 저라도 가벼워야, 이렇게 워낙 배우는 내용이 헤비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 20항 유음화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리을은 자신과 같은 위치에 니은은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 물귀신처럼 밑에서 니은을 잡아당긴다고 보면 돼. 예, 그래서 유음화를 일으킵니다.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이거는 순행 역행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음화는 순행 역행 유음화가 다 있어요. 리을로 발음된다. 그때 붙임, 첫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 리을 티읕 뒤에 연결이 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여러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12항에서 얘 보셨고 얘도 그냥 연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거 했잖아요. 끓는, 했거든. 이때 어떻게 되고? 히읗이 떨어지고 유음화. 여기서 한번 언급을 더 해주죠. 네. 그리고 리을 티읕일 때도 훌른이라고 해볼게요. 훌른. 그러면 얘는 티읕인데 이 속에 뭐가 내포돼 있죠? 티읕 안에 뭐 함량? 히읗 함량이 있어. 히읗 지분이 있다고. 티읕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디귿 더하기 히읗이거든, 원래 소리 성향이.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훌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만
한자어에서 요거 별표. 요건 예외 조항. 다만 한자어에서 니은과 리을이 결합하면서도 리을이 발음되지 않고 니은으로 발음이 되면 그때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여기서 이런 게 당위적인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외는 당위적인 건데 예외는 예외니까 예외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거. 한자어에서 니은과 리을이 결합하면서도 리을로 발음이 안 되고 유음화가 안 일어나고 니은으로 발음 나면 이래매. 발음 나면 발음한다. 이게 무슨 룰이야? 그래 안 그래요? 발음해봐. 발음 나니? 그럼 발음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거를 가르치면서 정말 규정은 규정이다. 규정이잖아. 그럼 규정이 왜 생성됐나를 따져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니까요. 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외인 군의 덩어리가 있고 그 단어들의 공통점을 뽑아보니 한자어더라는 거예요. 한자어다. 그리고 삼음절이 많아. 그리고 2+1의 구성이 많아.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다만조항을 만든 거죠. 자, 그럼 먼저 일반적인 예시 보고 이따가 다만조항 예시 묶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날로 순행 역행 무슨 유마? 여러분 화살표를 그려버릇하세요. 습관을 들이세요. 리을이 어디 있었어요? 뒤에. 그럼 화살표가 좌하향 우상향? 좌하향이지. 그럼 역행. 그래서 얘 역행. 그 다음에 신라도 역행. 천리도 역행. 근데 얘는 어때요? 칼날. 얘는 순행. 그래서 세 개는 역행인데 근데 여기서 칼날은 순행이네. 그 다음 여기 뚫는 할래 달른 이런 거. 떨어지고 유마. 떨어지고 유마. 떨어지고 이런 표시를 해버릇하세요. 그래 실수 안 해. 떨어지고 유마. 입으로 읊조리지 말고 그리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떨어지고 유마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냥 유마.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유마. 그 다음에 유마. 순행 역행 다 일어나죠. 물난리. 자, 그 다음에 광활루. 역행. 대관령. 역행. 갈롬. 바람자질날. 띄어쓰기 되어 있는데 빠르게 발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줄 넘기에서 미음 뒤에 끼가 되는 건 경우만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부분 프레임 쳐주세요. 색연필 있어요? 색연필? 그때 프레임 칠 때 자, 너무 빨리 친 거 아니야? 기다려. 얘는 빼주세요. 이 부분을 프레임을 치시되 권력은 빼주세요. 함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니은이 나는 다만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은 다만에 해당되는 싹 다 한자어.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보니까 한자어면서 세 글자인데 구성 자체가 두 글자 더하기 한 글자로 만들어진 글자들. 원래 의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란을 붙인 거야. 그리고 임진이라는 란이죠. 임진왜란. 그 다음에 상견례예요. 상 더하기 결례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상견례. 서로 만나는 예의 이거죠. 그 다음에 결단하는 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끊다 보면 여기 이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요 둘을 마주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2+1이랬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는 공공의 권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권의 힘이에요. 공권의 힘. 그죠? 공 더하기 권력이 아니라 공권의 힘 이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이거랑 다르죠? 공 끊는 게 아니라니까. 권력이라고 발음한 다음에 공을 만약에 붙였으면 공권력이라고 했어요. 권력 이렇게. 근데 권력은 권력이지만 여기선 유말을 해요. 멀쩡하게 유말을 하지만 얘는 2+1이라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가 나란히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권력은 권력, 공권력은 공권력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 질문 많이 들어와. 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다 비슷하죠? 제가 그래서 선생님 왜 공권이 아니라 공권이에요?
왜 요게 된소리가 나요? 이건 역시나 된소리대기에서 첨가의 된소리대기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된소리대기 경험합 배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음하고요. 21항.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위에서 지적한 자음동화는 뭐죠? 여러분, 여기서 구개음화 말하면 안 되지.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영향을 받은 거지 자음끼리 영향을 주고받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구개음화 말고 두 가지. 비음화, 유음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지적한에다가 써주세요. 위에서 지적한 비음화랑 유음화. 비음화, 유음화가 아닌 자음동화 인정 안 함. 그러면 비음화랑 유음화 말고 자음동화가 또 있단 얘기잖아. 맞죠? 그럼 뭐가 있지? 자, 여기서 배울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연국의 음화와 양순음화라는 게 있어요. 연국의 음에 뭐가 있죠? 자음? 기역, 이응이 있잖아요. 양순음에 뭐가 있죠? 바다사자가 빨리 해보세요. 바다사자?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닌데 이런 걸로 발음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감기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감기를 근거 없이 강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미음을 뭘로 발음했지? 이응으로 발음했죠. 그러면 연국의 음 아닌 걸 연국의 음으로 발음했지? 이게 연국의 음화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돼, 하지마. 멀쩡하게 이렇게 발음해야지 왜 이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친 건 인정 발음이고, 그리고 지금 반대쪽에 있는 게 연국의 음화나 양순음화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연국의 음화를 1번, 양순음화를 2번이라고 하고 번호 매겨볼까요? 이렇게 하면 뭐 한 거지? 연국의 음화한 거지. 이렇게 하면 양순음화한 거지. 이렇게 하면 연국의 음화한 거지. 자, 이렇게 하면 양순음화한 거지. 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잘못 발음했는지 보면 번호를 매기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양순음화와 연국의 음화를 하면 안 돼. 이게 쟁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함정선지들로 나온 거야. 지금 동그라미 못 받은 애들이. 동그라미 못 받은 애들이 잘못된 발음으로 나오는 건데 올바른 발음과 섞여서 함정선지로 나온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연국의 음화냐 양순음화냐를 구별하라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는데 왜일까요? 어차피 인정 안 해줄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나눠보라고 한 건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이지 실제 시험에서 그거 둘을 나눠라 요렇게는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2항. 22항은 용언의 어미는 용언 얘기 또 하네요. 여러분 용언이 뭐라고요? 무슨 품사? 동사, 형용사. 자, 동사, 형용사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미가 어면 어로 발음해야지. 근데 자,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원칙 허용. 허용에 관련된 조항이네요. 이, 오, 아니, 오도 이에 준하여 이, 요, 아니, 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그래서 여기 예시들을 보시면 다 돼요. 근데 원칙 발음이 어느 쪽인 거지? 왼쪽. 왼쪽이 원칙 발음, 오른쪽이 허용 발음인 거지.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모음, 순행동화라고 해요.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 모두 앞에 이가 있어요. 앞에 이가 있어서 앞에 있는 이를 발음하려면 혀를 내밀어 놔야 돼. 혀를 내밀어야 돼. 왜? 이는 전설이니까. 근데 어는 어때요? 후설이거든요. 그럼 혀를 빨리 감아들여야 되죠. 근데 혀가 느렸어. 그래서 이를 슬쩍 흘리면서 발음하면 어가 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는 뭐예요? 이야 이거죠. 그래서 이를 슬쩍 흘렸네. 그래서 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혀를 빨리 못 빨아당겼어. 혀가 길거나 뚱뚱하겠지. 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잽싸게 못 당겼어. 아니면 당이 부족했거나 아침이라서. 자, 저도 그래요. 아침에는 요렇게 이모음 순행동화 발음을 더 많이 하죠. 허용 발음을. 그래서 당기질 못해서 요건 용서해 주는 거야. 군립국어관이. 혀를 빨리 못 당기겠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는 인정 안 해도 이모음 순행동화는 인정을 해서 허용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오늘 22항까지 하고
24망부터 경음화, 첨가,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이어지죠? 음운변동 조항외. 그래서 음운변동 조항을 걷어내고 나면 분량이 적죠? 네, 그래서 경음화와 첨가는 매우 중요하고 서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배우고 음운변동과 무관한 부분 묶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